지난 주말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김제시 일부 지역에선 규모 있는 주민화합 행사들이 계획대로 열렸고 김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오히려 각 지역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내하는 화면인 도착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읍시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 편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60대 지적장애인이 축사에서 폭염에 탈진해 수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복지 강화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장으로 출동해 작업하던 부안소방서 권태원 소방이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권 소방이는 한 주택의 간이창고 지붕 위에서 쓰러진 나무를 치우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내하는 화면인 도착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읍시도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주민 편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중심 시가지에 있는 한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많은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 화면이 있지만 시민들은 도로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가 여일트라는 거 그게 딱 어디 온다 시간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어. 또 다른 버스 정류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광판이 아예 고장이나 몇 달째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됐어 지금. 다른 분들 뭐 돈만 손을 시청에서 돈을 썩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정읍 시내에는 모두 34개의 버스 도착 안내 정보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7월 전국적으로 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시스템에 입력할 정보량이 많아졌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늦어졌고 도착 정보 프로그램 운영 오류로 인한 중단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작업을 좀 못하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휴관났거든요. 정읍시는 추석을 전후로 새로 바뀐 노선 정보 입력이 완료돼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버스 도착 안내 정보 시스템. 늦어지는 시스템 업데이트와 고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난 주말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전북에선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지역 여러 시군은 앞서 수정했던 주말 행사를 축소했거나 연기한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김제시 일부 지역에선 규모 있는 주민화합 행사들이 계획대로 열렸고 김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오히려 각 지역 행사장을 돌며 민심을 챙겼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이 맹렬하게 몰아칩니다. 항구에 정박한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 부두 밖으로 떠밀렸고 전국 각지에 적지 않은 건물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벼가 쓰러지고 낙과 피해는 심각합니다. 황당하네요 진짜. 이거 수확을 한 푼이라도 돈을 건져야 하는데 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13호 태풍 링링으로 전북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전국에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강풍이 몰아쳐 전국에 비상이 걸린 지난 7일 김제시 4개면에서는 지역 내 큰 규모인 면민의 날 행사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원래 5개 면이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지만 한 곳은 취소했습니다. 그냥 날씨 좋았잖아요. 어쨌든 저희 그날은 괜찮았어요. 실내에서 앞서 역대급 태풍에 대비해 농식품부 장관이 김제를 찾기도 했고 김제시는 당일 비상 2단계로 대응 수준을 높이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 혹시 모를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은 오히려 각 행사장을 순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미리 예견됐던 그런 재난인데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좀
당연한 것은 좀 살이 깊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과 한우 축제와 반딧불 축제 등 주말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연기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장으로 출동해 작업하던 부안소방서 권태현 소방이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소방이는 지난 8일 오전 9시 58분쯤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한 주택의 간이창고 지붕 위에서 쓰러진 나무를 치우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3m 아래로 떨어진 권 소방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유족과 상의해 소방서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농민과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농민과 중소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농민과 기업은 최대 5억 원과 가계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로 1%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담보력이 미약한 농민은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60대 지적장애인이 축사에서 폭염에 탈진해 수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칫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복지 강화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덕과면 한 농가 축사입니다. 이곳에서 염소를 돌보던 63살 박모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경 탈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수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문화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 기온이 약 31도 정도 되는 폭염으로 탈진해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호흡이나 체온이 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협조를 얻어서 남원 의료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지적 장애 증세가 있는 박 씨는 같은 증세를 갖고 있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자칫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박 씨를 구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경찰님이 만약에 그거를 방문 안 했더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변을 맞으면 사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그 방문해가지고 그 이제 남원 의료원 이송을 해갖고 현재 좀 치료 중입니다. 우리 경찰께서 너무 감사하죠. 박 씨 형제의 경우 모두 중증 지적장애 증세를 갖고 있어 보호 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146명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범위를 넓어서 신청 범위를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확대 여부를 계속 질의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순찰과 같은 정성치 않은 시스템을 통해 구조한 귀중한 생명.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안이 새롭게 검토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고창 야행 행사가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고창군은 축제추진위원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라북도 119 안전체험관이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29일까지 이용료를 할인합니다. 가을 여행 주간은 여름에 집중된 국내 여행의 수요를 분산해 국민 행복 추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안전체험관을 찾는 모든 체험객은 이용료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 안전체험관은 재난월드, 스릴월드, 키즈월드 등 대상과 체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남원 고랭 지역에서는 명품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남원시 운봉면과 인월면, 아영면 등 고랭지발에서는 해발 450m의 지리적 자연 조건을 이용한 고품질 사과와 포도 수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원 고랭지 포도는 당도가 평균 15브릭스로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랭지 과일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800여 톤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당도도 좋고 맛도 좋고 이렇게 우리 소비자님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우리 농촌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대표 음식거리 30곳에 고창군 풍천장어 거리를 선정했습니다. 풍천장어 거리는 추석 연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꼽혔습니다. 고창 풍천장어는 서해 바닷물이 민물과 만나는 선운산 어기 인천강에서 잡히며 선운산 일대는 풍천장어집 40여 개가 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모두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읍시는 사전정보 공표와 원문 정보 공개 분야에서 만점 평가를 받는 등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시민의 시정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부안군이 생활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기 생활문화교실은 16개 과목 23개 반으로 자격증 및 기술교육, 어학, 취미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캘라그라피, 중국어 회화, 댄스 스포츠, 컴퓨터 기초반 등이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16일까지며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굿피플 인터내셔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정읍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등 대상자를 굿피플에 추천하고 단체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후원과 생필품 제공 등에 나서게 됩니다. 정읍시는 업무 체결과 함께 지난해 정읍시 소외계층 600세대에 생필품이 담긴 희망상자 등을 지원해준 굿피플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거듭된 비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합니다. 이 수증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전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맑은 날씨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따라서 기성길에 큰 불편은 없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쾌청해 한가위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일요일에는 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어 교통에 지장은 주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re watching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You're beautiful.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